자, 주진우 기자, 안원구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랫동안 이미 2달 이상, 거의 3개월째 진행하게 된 이 코너. 저희가 처음 이 다스 얘기를 꺼냈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구조부터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BBK 10년 전이 아니죠.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또 땅이 있었다, 이게부터 해가지고 참 복잡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전체 그림은 이해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다스는 누구 거냐고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JTBC가 다스 관련 특종을 굉장히 아침 이른 시간에 급히 내놨어요. 비자금을 찾았다.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찾았다. 예, 비자금 계좌라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듣고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2달 전에 다뤘던 문서 이야기 같은데. 안원구 청장님 아닙니까? 예, 지금 이쯤에서 제가 좀 고백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주진우 기자가 찾은 문건 속에 그 비자금으로 보이는 명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하도 아무도 안 받길래 제가 그 JTBC에 그걸 줬어요, 사실은. 주진우 기자한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 말은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은.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JTBC가 아주 제대로 그 기사, 그 문서의 의미를 저희는 읽고 지나갔었거든요. 뭐냐면, 이건 김재정 씨, 차명 계좌, 김재정 씨 이름 하에 관리되는 차명 계좌로 의심된다. 이것이 결국 비자금 아니겠는가. 이런 식의 아주 짧은 코멘트만 하고 넘어갔어요. 예. 예, 그랬는데, 여기서 JTBC는 뭐랑 매치를 시켰냐면, 이거는 JTBC의 공입니다. 공인지 실수인지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2008년에 이제 정호영 특검이 있었습니다. 정호영 특검이, 도곡동 땅에, 소위 말해서 BBK 특검이었죠. 예, BBK 특검. 덮어주기 특검이었죠. 예. 그 특검 때, 실제로 다스의 차명 계좌로 약 120억 대의 비자금이 조성된 거를 찾고도 덮어버렸다. 이런 얘기 저희 방송에서 몇 번 했는데, 액수가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JTBC는 소위 이제 정호영 특검이 덮었다고는 120억 대 비자금의 계좌를 확보한 것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갔고. 예.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안원구 청장의 공이 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그 정호영 특검이 찾은 그 비자금은, 네. 그때 당시 사장 김성우라는 사장이 그 권안무개 전무랑 해서 관리하던 따로 MB는 모르던 자금이었어요. 그래서 그 MB는 모르던 비자금을 찾아서 MB 쪽 다스한테 돌려준 게 그때 100억 원대 그 자금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르던 비자금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것으로 했겠죠. 자, 아니요. 2007년까지는, 네. 다스는 이명박의 회사고, 이명박이 수시로 돈을 찾아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산화를 시키면 안 돼서 수기로 장부를 만들었어요. 수기로. 그래서 장부를 만들고 돈을 계속 빼갔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렇게 빼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워낙 그렇게 장부도 제대로 안 되고 전산화도 안 됐으니까 이거 빼먹기 좋지 않습니까?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 잘못이 없죠. 그 비자금에 대해서 몰랐다면. 자, 100몇억에 대해서는 없는데 그것만 비자금이냐? 그것 말고 또 있어요. 이번에 나왔던 그거는 이것 말고 또 다른 비자금이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정호영 특검이 찾았던 120억 그 비자금은 그러니까 MB는 모르고 그 임직원들이 해먹다가 걸린 돈이었어요. 라고 지금 주진우 기자는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럼 그 자금들을 다스로 옮겼는데. 그 자금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런. 네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또 다르게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에서 대통령 되기 전에.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혼자 진도 나가지 말고. 자. 지난번에 저희가 대통령 안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당선자 시절에 안가에서 이동영이라는 사람이 오고 어떤 사람이 와서 사장을 잘라라 말라 이렇게 해서 안가에 왔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때 잠깐만 혼자 막 진동하는데 한 달 전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후로도 다스 인사와 관련해서 직접 지시를 안가에서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지금 혼자 막 진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인사와 그 비자금 얘기였는데 비자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그때 있었어요. 그런데 다스의 비자금은 너무나 많아서 그 120원 그 특검이 그 발견했던 120억 덩어리는 다른 덩어리고요. 이게 원장이 여기에요. 연필로 이렇게 메모하고 했던 원장인데 그럼 그건 내한테 준 거 아닌데? 그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또 새롭게 나왔네요.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그때 당시에 또 다른 거예요. 예, 그럼 여기 있어. 비자금이 여러 갈래가 있었네요. 자, 그러니까 비자금이 여러 갈래가 있고. 아니, 이런 회의는 밖에서 다 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야지. 아니, 지금 여기 비자금 덩어리는 여러 덩어리가 있고 120억은 다른 겁니다. 비자금이 잠깐만. 정리를 다시 하자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가면. 자, 저희가 2달 전쯤에, 김재정 씨는 다스의 소유주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처남입니다. 근데 사망을 하죠. 사망을 해서, 사망을 했을 때, 김재정 씨와 몇몇의 차명으로 관리되던 계좌가 40개 이상 있었어요. 예. 그 계좌에서 약 120억이 회사로 들어갑니다. 다스 회사로. 그 문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2달 전쯤에 김재정 씨 관리하에 있던 차명이 사망을 하자 아마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근데 JTBC가 이 문서를, 2008년에 정호영 특검이 120억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요게 요 돈이구나. 라고 추정된다고 보도를 했어요. 했으나 제가 설명 좀 주진우 기자의 주장은 그 돈은 그 돈대로 따로 있고, 예. 더 좋은 뉴스죠. 예. 또 있다니까. 아니, 그렇죠. 비자금이 많이 있었어요. 비자금 그 돈은 그 돈대로 100억대, 따로 있고. 100억대 덩어리는 여러 덩어리가 있었어요. 제가 비자금은 하나만 공개할게요. 저한테 기자들이 취재하기 좀 버겁고 어렵고 그러면 안원구청장한테 가시면 아까 단독도 막 주시니까 그러니까 자, 가면 됩니다. 다른 비자금 공개할게요. 여러 비자금 덩어리가 있어요. 100억짜리. 자, 2007년도에 그 대선 직전에 다스 실소유주 논란 나오고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했어요. 특검 전에. 그때 그래서 자금을 자꾸 정리하게 되는데 백억대, 수십억대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데 120억은 또 다른 덩어리고 100억짜리 비자금 하나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경주 외환은행 그 지점에서 문 닫기 30분 전이었어요. 그때 김진 사장 아시죠? 예, 알죠. 김진 사장 이영배라는 사람은 또 다른 다스의 차명회사 금강이라는 데 대표예요. 이 사람이 가서 100억짜리 수표를 한 장 찾았어요. 2007년 며칠 날? 2007년도에 예. 며칠 날인지는 몰라 나도. 경주 외환은행 지점에서 100억짜리 수표를 사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가 와서 100억짜리 수표를 하나 찾았다. 수표를 하나 찾아가서 MB한테 갖다 줬답니다. MB한테 갖다 줬다. 네, 그때가 언제쯤이었냐면 라고 누군가가 지금 제보를 한 제보했어요. 거죠? 그 뉴스를 보고 그 내부자가 지금 전화를 했는데 그런데 2007년이 아니라 BBK 특검이 끝나갈 때니까 2008년 초죠. 예. 2008년 초였고 꼬리볶음탕을 먹기 3일 전이었다고요. 구체적인 날짜를 하고 있습니다. 꼬리볶음탕을 먹기 2, 3일 그건 전. 2008년 2월 달이죠. 네. 그 담당 직원은 아직도 다스에서 격리 직원으로 있는데 이 100억을 찾고 관여했던 사람은 조땡땡입니다. 조땡땡. 그렇습니다. 이건 또 다른 비자금입니다. 다스의 비자금입니다. 100억짜리입니다. 그 이건 비자금 심플한 거. 3가지 종류가 일단 오늘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2달 전쯤에 저희가 김재정 씨 사망 이후에 계좌와 번호가 쭉 나온 게 있거든요. 예. 그게 120억대였어요. 그리고 2008년 정호영 특검 때 비자금을 찾았는데 회사에서 덮어버렸다고 하는 비자금이 있습니다. 그 비자금과 김재정 씨 비자금이라고 추정되는 내용이 같은 건 줄 알았더니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 이제 주진우 기자는 주장하고 있고 JTBC에서는 아니 JTBC 몰라 그거 모르는 JTBC는 같다고 생각을 해서 네. 예, 자, 그렇게 추정을 한 것이고 본 자료는 예. 어떤 자료냐면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그래 명의로 있는 자금을
다스로 넘긴 자료죠. 다스로 옮긴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우리가 이야기냐면 설명한 게 맞아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실시간으로 회의 중입니다. 지금 이 돈은 무슨 돈인가? 그 자금들은 이제 정호영 특검이 지금 추정해 보면 정호영 특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아마 이제 있다고 해서 그거를 현실화 시켜서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추정했어요.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럴 수도 비자금 있겠습니다. 덩어리가 지금 다른 덩어리가 하나 있죠. 한 덩어리만 더 얘기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호영 특검이 비자금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두 분만 알아들으면 뭐해요. 정치 두 분이 회의는 밖에서 하고 방송 내용을 해야 되는데 두 분은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봤느냐. 정호영 특검이 120억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비자금이 아니라고 예. 이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준성 씨 차명 중에 120억대를 이렇게 두드려 맞춰가지고 그걸 해명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설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 기자가 준 제가- 이 자료는 네. 그 자료가 아니죠. 그 자료가 아닙니다. 다른 자료예요. 예, 또 다른 비자금 비자금 정보. 그러니까 기자들 오시면 내가 다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잠깐만. 비자금 하나 더 공개하자고. 잠깐만, 비자금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지금 거론이 됐고요. 다른 덩어리 또 줄게. 자, 네 번째 덩어리가 나오려고 합니다. 네 번째 덩어리입니다. 강남 교보생명. 강남 교보생. 강남 교보생명. 옛날에 제일생명 사거리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교보생명 지점에서 이병모. 이 사람은 청계재단을 할 때 나오는데 지금도 청계재단 있죠. 재단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김백준 씨와 함께 김백준 그 집사라고 이명박의 불리는 이명박 그 대통령의. 자금 관리원이고 집사하고 건물 관리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돈을 찾아다가 다시 이명박한테 입금시킵니다. 돈을 얼마를 찾았어요? 여기는 수십억 된 것 같습니다. 수십억대. 자, 몇 가지 덩어리가 있는데 이 덩어리가 별개의 덩어리인데 그때 특검이 그 BBK 특검 때 이 비자금을 검사들이 다 파악했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지금 얘기한 경주 외환은행 지점에서 문 닫기 30분 전에 김진 사장하고 이영배 대표가 100억 수표를 찾아가지고 전달했다고 하는 거는 이것도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돈이 있다는 거를 그 검찰이 파악해서 알고 있는데 그 클리어 되니까 꼬리곰탕 먹기 며칠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을 다 털어주지 않습니까? 털어주니까 자신 있게 그냥 돈을 찾아가지고 그냥 갔죠. 이것도 털어주기로 결정돼 있으니까. 자, 근데 검사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검에서 그때 검사들이 파악한 비자금이 200억이 넘었어요. 100억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호영 당시 특검이 당시 파악한 금액도 100억대가 아니라 200억대였다. 훨씬 넘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그때 이상은이 조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삼성 VIP실 삼성병원 19층 VIP실에 숨었어요. 숨어서 누가? 이상은이요. 이상은 회장이. 지금 현재 다스 회장입니다. 네, 예. 회장을 조사하려고 하니까 거기 글로 가서 그냥 병원에 있었는데 검사들이 와가지고 비자금에 대해서 처음에는 막 물었어요. 근데 나중엔 다 덮어줬죠. 근데 특검의 결과는 어쨌든 다 덮어진 걸로. 다 덮어줬습니다. 근데 특검에서 이미 200억이 넘는 수많은 비자금 계좌와 비자금 덩어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 덮어줬습니다. 100억대가 아니라 200억대였는데 덮어줬다. 네. 그러면은 또 JTBC가 보도한 것과 또 다른 또 관점인 거죠. 또 달라진 게 있네요. 여하간 JTBC는 JTBC 관점이 안홍구청장 관점이니까 그 서류를 분석하고 그런데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성격이 아예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JTBC의 관점이 자연스러운 관점이긴 합니다. 시기가 맞기 때문에 예. 120억대가 있었다고 정호영 특검이 발견했는데 덮었다고 최근에 보도가 됐잖아요. 네. 예. 그 금액과 이 금액이 대충 거의 비슷하기 예, 때문에 거의 맞는데 예. 거의 맞아서 그래서 다스에서 해외에 있는 계좌들을 가지고 120억을 만들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때 정호영 특검이 120억 원대 비자금이 나왔다는 거 한 것은 MB 몰래 딴 주머니 찬 다스의 임직원들에 대한 임직원들이 만들어 놓은 비자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비자금 덩어리였던 거죠. 자, 비자금 덩어리가 여러 개 나왔고 심상정 의원도 사실은 JTBC가 보도한 그 내용이 정호영 특검이 덮은 그 비자금이 아니냐. 왜냐하면 규모가 120대거든요. 시기가 맞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 생각한 것 같고 지금 주진우 기자의 주장으로는
120억의 특검이 덮은 거여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밝혀진 거고요. 그게 아니라 별게 더 있으면 더 좋죠. 또 나온 거니까. 아니, 그게 또 다른 덩어리. 또 다른 덩어리가, 있다. 그때 100억은 소위 이제 다스 내부에서 해먹은 비자금이고, 그거 외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받아갔던 것들이, 몇몇이 네. 있다. 네. 특정은행과 그다음에 강남교보생명 지점에서 등등. 이건 정확한 내용은 이제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에서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덩어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차근차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JTBC가 나오는 바람에 한꺼번에. 당시에 2007년도에까지는 다스에서는 하게 그런 큰 회사에서 장부가 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로 써가지고 이렇게 갖다 두는. 다음 주에 제가 수기 장부를 하나 이렇게 샘플을 가져올게요. 장부에서 찾아와서. 그런데 다 어디서 하잖아 몰라요. 2008년도에 특검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양산 폐기물 업체에 1톤 차분량 3개를 가져다가 이렇게 폐기했어요. 근데 폐기했던 그 직원이 또 보낸 또 편지를 하나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2007년 10월에서 11월에 MB가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BBK 주가 조작 사건과 다스 실소유주 사건들로 검찰 조사가 있었는데 자료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다스에서는 모든 서류를 모든 장부를 태웠대요. 근데 어떻게 찾나 이제 다 태워가지고. 회사에서는 도저히 다 태우기가 어려우니까 1톤 트럭 세대 분량으로 회사 관련 서류를 부산 관련 양산국도변 고물상에 옮겨가지고 파쇄해가지고 처분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권 전무, 문 부장, 손대리 협의하에 자료를 옮기고 폐기하였는데 그때 자료 중에는 공문 형식으로 된 BBK 관련 자료와 돈을 주고받는 영문 서류가 있었고요. 맨 마지막에 이 서류에는 MB의 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스의 내부 문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인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폐기했다는 거는 이제 지금은 입증할 수가 없죠. 네, 관련자들의 진술 정도만. 폐기한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신빙성은 있죠. JTBC에서 보도한 그 자료를 보면 개인 명의에서 다스 명의로 갔기 때문에 그 자금의 원천을 따라가 보면 금방 이게 어떤 자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폐기해도 그건 명백하게 지금 계좌번호까지 다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보통의 비자금은 회사에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비자금은 밖에서 김대중 씨 사망하자 밖에 개인 명의로 있던 게 회사로 들어와요. 예. 이상한 흐름이에요, 굉장히. 그것도 비자금으로 이렇게 물론 비자금이죠. 그렇죠. 빼돌린 정상적이지 거죠. 않은 돈이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명의로 돼 있던 것을 다스로 옮겼기 때문에 금융실명법도 위반이죠, 그 당시에. 네. 비자금이 많으니까 참 좋네요. 적극 네.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야기거리도 많고. 그러면 당시 BBK를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 소속의 혹은 BBK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난 지금 현직에 거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냥 수사하면 됩니다. 압수수색 하지도 않고 옛날에 있었던 걸 캐비넷에서 꺼내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다시 BBK가 수면에 올라오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겠죠.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BBK 수사가 제대로 잘 됐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몰라도 최소한 주장을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잘 됐다. 예. 그러니까 일단 수사가 어려워요. 일단 이 BBK와 다스의 진실이 밝혀지려면 이 검사들의 양심 고백. 국정원에서 검사들이 진실을 막았던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막았는지 제 사건에서 사실 좀 알 수 있어요. 당시 BBK 수사의 정점에 최재경 전 민정수석 그리고 김기동 검사 많이 거론되는 분들이죠. 네. 이 김기동 검사하고는 주진우 기자도 안홍구 청장님도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원고 피고 관계였어요. 네. 이 사람들이 저를 다 고소해가지고요. 전 제 수사를 해서 저를 구속시킨 사람이죠. 이미 김기동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 당시에 BBK 했던 분인데. 저를 한 번도 조사도 하지 않고
한 분도 나오라고 이야기도 없이 원래 바로 최순실 비자금 찾으려고 등장하신 출연을 시작하신 분인데 하다 보니 이렇게 BBK로도 다 연결돼 자, 있어요. 예. 연결됩니다. 그 당시 BBK 수사검사들이 최재경, 김기동, 김우곤, 장영섭, 배종혁, 최성원, 박철웅, 박광배, 김양수, 김영석 다 지금 굉장히 좋은 부서에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기동 검사하고 인연이 특별하시다고. 그렇습니다. 네. 국세청에서 저를 청구 수사를 시켰고요. 그 당시에 이현동 당시 차장이 서울지검장인 노황균 씨한테 찾아갔다는 이례적으로 갔다. 근데 그때 제 수사를 시키기 위해서 같은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수사를 한 사람이 김기동 씨인데, 김기동 씨한테 그 당시 최재경 씨가 김기동 씨한테 이 BBK 다시 수면으로 떠올린다. 아는 수사하지 말아라고 했다는 것을 내가 조선일보 간부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화가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일화가 서로를 길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일화가? 이제 김기동 씨가 수사를 김기동이 담당 검사였는데 예. 김기동이 검사하려고 했더니 최재경 전 검사가 최재경 씨가 아는 거 수사하지 마라. BBK 다시 떠올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렸다고요? 그렇죠. 말렸다는 것을 이제 조선일보 들었다. 간부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분들이 수사를 하게 되면 BBK가 수면으로 떠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구속되셨고요. 자, 김기동 검사는 1년만 갔다 오셨고 그래서. 네, 예. 네. 김기동 검사는? 네, 김기동 검사는 김경준한테 자기한테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형량을 네가 이명박을 빼주면 형량을 그런 뒤에 줄여줄게 있었다는 주장을 김영준 씨가 했죠. 메모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김기동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방산비리에도 나오고 다른 데도 나오는데, 지난번에 140억이 다스로 갈 때, 그 당시에 김경준 씨가, 에리카 누나가 언제 금방 들어갈 테니까 잘 봐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김기동. 그렇죠. 굉장히- 예. 주진우 기자, 아나운서장이었습니다. 최고 인기 근호입니다. 노르가중.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들으신 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저거 어디서 났어요?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예. 라디오 연설 기억나십니까? 예, 매주 예. 했죠. 예. 그래서 방송국 PD들이나 불만 많았었죠. 예. 대통령 추적 연설을 맨날 하냐고. 예. 근데 거기에 국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된다. 예. 엄벌에 져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네. 옳으신 말씀이죠. 저희한테 한 얘기는. 저희가 당분간 틀어드리려고. 예. 그 얘기를 먼저 틀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어제, 내일은 수요일, 노회찬 대표님 나오신 날 재밌게 꺼냈는데, JTBC에 미리 나와서 배신을 하셨더라고요. 많이 남겨놨습니다. 많이 남겨놨습니다. 건더기 거기서 다 하신 것 같던데. 자,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화요일 밤에, 수요일 나올 게스트가 나오는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꼭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JTBC가 부르면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또. JTBC에서 유수 공장을 부른 거죠. 자, 거기 나가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최순실과의 연결고리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냐면요. 예. 좀 잘 봐야 될 것이 예. 요즘에 하도 이렇게 거액들이 오가는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매달 1억씩 돈 준 것에 대해서 별거 아닌 걸로 느끼는 예.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3년 동안 한 40억 줬다는 거거든요. 40억. 큽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억에서 12억 줬다는 얘기인데 그 액수면은 우리나라 17개 부처들, 특수활동비 쓰는 부처들 중에서 중간 정도 되는 이제 외교부. 예. 외교부가 1년에 쓰는 돈이 그 돈이 안 돼. 9억이 채 안 됩니다. 9억이 아니라. 1년에 9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부처가 쓰는 특수활동비보다 더 많이 쓴 겁니다. 아. 근데 이게
그 금압이 용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진짜 특수한 활동을 위해서 준 돈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이 돈을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목은 그렇죠. 이재만이 직접. 네. 내놔라. 내놔라는 얘기는 나 술 한 잔 먹게 밥 한 번 먹게 돈 달라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네. 그 돈 좀 내놔라 이 얘기고 그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잘 봐야 될 게 조윤선 예. 정무수석 예. 월 500씩 줬거든요. 요건 용돈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500인데 여기는 1억이라는 거죠. 그렇죠. 다 그럼 그 다른 차이는 겁니다. 뭐냐? 예. 대통령과의 거리 차이입니다. 음. 대통령과 조윤선의 거리. 예. 그 다음에 이 문고리 3인방과 대통령과의 거리. 예. 거리가 가까우니까 돈이 더 많이 간 거고요. 제2부속실장. 예. 그리고 총무 수석. 예. 정무비서관 정무비서관이죠. 시절에 예. 이걸 받았는데 예. 제2부속실이 뭡니까? 이게 원래는 대통령 보좌하는 배우자. 거죠. 예. 근데 배우자가 없는 대통령이니까 그 제2부속실이 최순실 뒷바라지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나오고 있죠. 예. 예. 그 이영선, 예. 그다음 윤전추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서 근무했느냐? 제2부속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얼굴 뭐 고치고 뭐 비선 이런 의료. 여러 가지 예. 예. 또 최순실이 알선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어떤 이 접선 예. 이 이루어졌던 곳인데 여기서 돈을 당당하게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말씀하시니까 연결해 생각나는 게, 영상에 한번 나왔죠. 그 의상실에 가가지고, 네, 현금으로 따박따박, 네, 그 돈을 줬단 말이죠. 그 그렇죠. 의상비를. 그 의상비 어디서 나왔냐. 대통령이 줬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재산을 줄지 않았어요. 네. 그럼 어디서 나왔겠죠. 그렇죠. 이런 거에서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5만원짜리 바닥바닥 줬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특수활동비에 관련해서 예. 수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다시 받아야 되고 또 이 돈의 액수 크기로 봤을 때, 예. 크기로 봤을 때 1년에 뭐 10억씩 옷을 해입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그렇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 돈이 예를 들면은 선거, 예. 누가 이제 좀 챙겨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예. 친박 인사들 그 선거에 대한 불법 선거 자금으로 쓰여졌는지 여부 예. 등 제기되는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비선 의혹 그러면 어떻게 무슨 돈으로 줬냐. 그렇죠. 다 공짜로 했을 리는 없고. 그렇죠. 예, 무슨, 주사 아줌마들 들어왔다고 하고 하니까. 네. 그럴 때도 돈이 나갔지 않았을까. 그죠? 하루 이틀 그렇습니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못해 차비라도 줘야 되고 고맙다고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이런 돈에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빛과 그림자처럼 그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나오듯이 활동이 있으면은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까지 그 불법적 여러 활동들 예. 또는 탈법적인 그런 활동들은 많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예. 차는 갔는데 기름은 어디서 넣었느냐? 예. 무슨 돈으로 기름 넣었느냐? 이게 이제 안 드러났는데 그 일단이 드러나고 있다. 이래 봐야 됩니다. 처음엔 최순실 씨의 돈으로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제 대통령이 주었다. 대통령부터 받아서 돈을 줬다. 의상비 같은 경우에. 그러면 대통령 의상비는 대통령 계좌에서 나오거나 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재산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아니었을까. 옷값도. 그러니까요. 국가정보원. 국정원에서 대통령 옷값을 준 게 아닐까. 결국 받아가지고. 국가의상실이었던 거예요. 의상실. 굉장히 신선합니다. 저는 근데 볼 때, 이거 대단히 신선한 방식인데. 007 가방에. 예. 예. 공실로 그것도 차로 뺑뺑뺑 돌면서. 예. 예. 외부에서. 예. 그래서 007 가방에 들고 들어와가지고 딱 현금이니까요. 영수증도 없고 들킬 리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예, 절대로. 본인들이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런 대상이 될 줄 상상도 못했겠죠. 사실 이 두 사람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 박근혜를 배신한 셈이에요. 그런가요? 예, 이 두 사람은 정호성과 달리 예. 그 박근혜 변호인단의 거듭된 요청에도 증인으로 안 나왔어요. 그건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한 명만 남았어요. 이제 우병우. 그러네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뭐랄까요? 지난 9월에 장어. 예. 예, 지난 9월에 9천여 건의 그 파일이 발견된 곳도 제2부속실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네요. 그게 안봉건 사무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온갖 청탁이라거나 댓글이라거나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라거나 모든 그 파일들이 그 9천 개 안에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단순히 뭐 한 달에 1억씩 받았다더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책복을 했어도 문제고요. 의상비를 줬어도 문제고요. 혹은 뭐 정치인들한테 지원했어도 문제고요. 어느 쪽으로 가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아주 외통수에 걸린 게 아닌가. 근데 그 방식은 참 신선하다. 국가의상식. 자, 이건 앞으로 계속 뭔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예, 특수활동 관련해서. 그리고, 요 며칠 사이 뉴스가 뭐 많습니다. 갑자기 중국하고 해빙 모드가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양국이 동시에 입장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 사드 문제가 이제 풀리려나 보다. 이런 낌새가 보이는데, 여기 대해서 야당은 굴욕 외교다가 저는 이 공격은 대부분, 공격의 포인트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이해는 가는데, 이 굴욕 외교라는 거는 저 이해가 안 가요. 사드 문제가 풀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굴욕 얘기라고 공격할까요? 예. 중국이 굴욕을 좀 감수한 부분도 있죠. 사실 중국이 자기들로서는, 누가 인정하든 말든 간에 자기들로서는 대국인데, 예. 그렇게 공식적으로 강경하게, 예.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또 뭐, 저도 정의당도 사드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드 들어온 상태가 지금 인정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렇게 되면 중국은 물론 우리도 이제 거기에 대해 입장을 냈어요. 더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뭐 그다음에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현 시점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죠. 예. 현 시점에서 있는 사드를 갖다가 인정은 안 하고 싶지만 예. 또 인정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뺄 수는 예, 없다. 예. 예. 그러나 그냥 놔뒀을 때 예. 사드 하나만 그냥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예. 한국이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은 일본, 중국, 일본, 미국과 더 가까워지는 예. 한미일 군사동맹도 나아가는 그리고 사드가 자유한국당 얘기처럼 몇 개가 더 들어오고 궁극적으로는 MD 체계로 이렇게 편입되는 예. 그런 상황의 악화를 갖다가 지금이라도 막아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어떤 판단 이걸 한 거죠. 그래서 굴욕을 좀 감수하면서 더 큰 굴욕을 막으려고 했던 것인데 예. 우리가 굴욕을 당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굴욕을 당한 부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유한국당이 굴욕을 당했을 수는 있죠. 예. 사드 하나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에 홍준표 대표 등이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굴욕을 당했죠. 핵 좀 주소 해가지고 다 못 갖고 왔잖아요. 핵 좀 주소. 예. 사실 핵을 갖고 오기 전에는 못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몰래 또 들어온 거죠. 몰래 들어왔다. 핵 좀 주소. 그거 이미 이 앞에 거절 한번 당했는데 또 가서 또 왜 거절? 또 가가지고 이번에는 굉장히 그 따끔한 충고도 많이 들었어요. 핵 무장하겠다 그러니까 네. 저 정신 상태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굴욕 외교는 거기서 당했죠, 실제로는. 네. 예. 이거는 일단 반길 뉴스입니다. 네. 중국도 여러 가지 계산 끝에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손절매 해야 되겠다.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손을 내민 거고 우리 입장에서도 요 정도에서 예, 마무리 짓자라고.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앞에 때 아마 열릴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사드 문제는 이제 봉합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예. 예, 일종의 사드 문제 사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예. 어디 상처가 있는데 상처를 치료한 것도 아니고 또 상처를 더 악화되는 거는 막아야 되겠고 하니까 그 상처 부위만 냉동한 거죠. 냉동. 그래서 후일 다루자 예. 이렇게 된 거죠. 더 나빠지지는 않게 된 상황인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봉합인 거죠, 봉합. 예. 예. 해결됐다기보다는. 지금 근데 봉합조차도 없는 상황이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예. 이 자체는 나쁜 뉴스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동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아무 복잡한 방정식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명이 되느냐, 혹은 뭐 서청원 의원이 출당이 되느냐, 녹취록은 어떻게 되느냐, 몇 명이 가느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변수들은 다. 일단은 뭐 국민들 시선은 상당히 차갑죠. 예, 거기서 뭐 네가 나가라, 내가 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네. 국민들은 다 나가라. 그죠. 다 나가고 문 닫아라. 이제 이 얘기죠. 그래서 어느 쪽이 이긴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국민의당 이영주 의원이 들고 나온 녹취록입니다. 이게 네. 별개의 녹취록이냐. 왜냐하면 주장이 다르니까요. 서청원, 홍준표 두 양반이 주고받은 것은 1심 이전의 상황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영주 의원이 갑자기 얘기한 것은 1심이 끝나고 나서 항소심에서 증인을 회유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녹취록이 또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해석을. 제가 보기에는 그 9월달 예. 무렵에 예. 그래서 이제 친박 청산의 칼을 빼고 예. 또 그 친박 쪽에서 반발하는 예. 그 와중에 흘러간 걸 텐데. 예, 그 흘러갔던 예. 것이고요. 그리고 이영주 의원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안 갖고 그런 얘기 하기는 어려운 뭔가 거다.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있다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서로 다른 녹취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녹취록을 가지고 달리 해석했다. 그 내용은 별거 아니다. 내가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게 홍준표 대표의 주장이고. 그런 예. 거죠. 예. 한쪽은 이제 그게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네. 거니까 하나의 녹취록일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녹취록이라면 홍준표 대표는 그거 별거 아니다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하고 있고. 네. 서청원 특히 이제 이영주 의원은 그게 아니다. 이건 중요한, 예. 심지어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만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녹취록이 나오긴 나왔고요. 이런 녹취록이 안 나오고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안 나오고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녹취록, 정국이 몇 번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그 녹취록이 안 나오고 끝난 경우도 몇 번 있어요. 예. 그 녹취록을 꺼내지 말라, 공개하지 말라라고 지금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팔선 의원이 그러면 되냐, 후배한테, 까마득한 후배한테. 이 얘기는 한번 붙어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왜 그러세요? 이제 그런 얘기죠. 읍소하는. 말로 합시다. 예. 이런. 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뭐 한 7, 8명에서 한 12, 13명까지 갈 수 있다고. 두 자리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예. 저쪽 상황이 복잡해져가지고. 일단은 한 7, 8명이라도 가겠다라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최소한의 조건은 11월 3일 날 정리가 깔끔하게 돼야 되는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도 확실히 출당이 되고. 네. 예. 그것이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불가능해지거나 예. 당장에 그날은 어려워지거나 그게 이제 또 이상하게 번지게 되면은 이제 다 그에 연동해가지고 예. 며칠이라도 미뤄지는 거겠죠. 근데 가긴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다만 11월 13일 날 이전에는 가려고 할 것이다. 11월 13일. 바른정당 전당대가 있으니까. 예. 근데 뭐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비행기도 보면은 뭐 활주로 해서 그냥 또 몇 시간씩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뭐 길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떠야 뜨는 거죠. 회항도 하고 합니다. 예. 그래. 떴다가도 돌아오기도 하는 거죠. 예. 가긴 갈 텐데 12자리는 안 되실 거라고. 안 될 거라고 지금 전망하시는 거고. 그럼 박 전 대통령 제명 절차 3일입니다. 3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네요. 3일 날 제명이 완료되면 그러면 이제 탈당은 분명히 이루어지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시점이 지금 6일쯤으로 예정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예. 이때 두 자리냐 한 자리 수냐에 따라서 또 파급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몇 자리 숫자도 연동해서 결정될 텐데 예. 그렇게 뭐 두 자리까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12명에서 다시 계산해보니까 14명이라고 하더라고요. 14명이 넘어가면 이제 120석이 넘어서 국회 선진화법상 사실상 모든 법안에 거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예. 무조건. 예.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야당의 존재감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두 자리 수냐, 한 자리 수냐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초재선 의원들이 친박도 나가고 홍준표 대표도 사퇴해라. 요런 목소리가 나오긴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 초재선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둘 다 나가라는 얘기는 예. 초선의 일부가 하는 얘기고 예. 재선의 다수는 친박이기 때문에 예.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이게 만약에 의총을 해가지고
현역, 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현역이라 출당의 조건이 의총원에서, 그러니까 현직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표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분의 2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게 그 여의도의 정설입니다. 그죠. 네. 예. 아직, 서청원 최경환 의원, 소위 친박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쓰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전히. 자, 국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상 마무리됐는데, 막판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나갔다 다시 들어오기도 했고요. 예. 국감이 그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피감 기관이었어요. 예.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는 예. 많이 잡아야 5달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 1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7달은 최소한 7개월은. 박근혜 예. 정부고 사실상 그다음에 그 5달은 이제 새 정부기 때문에 예. 저쪽 게 더 많죠. 예. 그리고 새로 됐기 때문에 뭐 사고 칠 시간도 없었고 아직 없었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굵직굵직한 건 다 저쪽에서 이제 벌어진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감사를 이렇게 안 받으려고 뭐 안 잠시 들어오겠다. 이제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온 게 아닌가. 그리고 예. 너무 제가 참 저도 그 자괴감이 들 정도로 시중에 모든 유언비어 다 갖고 와가지고 예. 막 그걸 쏟아붓고 이렇게 참 그런 한심한 광경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가장 이제 국감 막바지에 흥진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나선데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에서 그 화면을 틀면서 예. 흥진호 북한의 그 어선들이 이제 뭐 뒤에 밝혀졌지만은 이 20시간이나 북한 수역에서 예. 모든 걸 다 꺼버리고 예. 위치 확인 같은 거 못하게 해놓고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불법 워로를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결국에 납포당해가지고 예. 원산 예. 한국까지 갔던 게 22일인데 예. 그 22일 아침에 선주는 예. 선장하고 통화했다고도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선주란 사람도 이게 북한에서 조업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알고 알 수 싶지 없는 않았던 거를 거죠. 갖다가 예.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 당국을 속이기 위해서 예. 해경에다가 이 위치를 갖다가 나는 선장하고 통화했다니까 해경은 잘못된 통보를 듣고 예. 20일 아침까지 통화가 됐구나 하고 예. 계속 바다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돌아왔는데 예. 돌아올 때 막 온갖 카메라들이 다 달라붙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이제 예. 선원들 10명이 이제 왔는데 북한이 의외로 일찍 돌려보냈어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서 계속해서 저 사람들이 왜 마스크 썼냐 이거예요. 저게 지금 남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선들은 북한에 억류돼 있고 아,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억류돼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 요원들이라 이거야. 광주 사태 때도 북한 그 게릴라 부대들이 들어왔는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까? 그걸 갖다가 국회에서 그래서 제가 장관에게 물어본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집단으로 마스크 쓰고 나타나면 다 간첩이냐? 자기들도 집단으로 마스크 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실제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아니 국감에서 이걸 2차례 3차례 계속됐던 지금 질문입니다. 저 사람들 북한 요원들 아니냐고? 그런 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일베 같은 데 주장할 내용이에요. 10명 중에 예. 3명이 베트남 사람이고 7명이 예. 한국 사람인데 7명 중에 5명이 제주도다.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 이게 제가 보니까 선장이 제주도예요. 원래 노가다 일용 노동자들도 그렇고 팀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선장이 제주도면 제주도 사람이 많게 돼 그 있으려고. 바다 용어로 오야지라고 하죠. 그렇죠. 자기 주변 사람들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가는데 이게 10명 타는 배니까 작은 배예요. 네. 그 큰 배차는 공채해가지고 선원을 모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7명 중에 5명이 근데 그걸 가지고서 제주도에 왜 이제 문제죠? 예. 이게 지금 조작된 사건 아니냐. 북한하고 지금 북한 당국하고 서로 짜고서. 왜 짜죠, 근데? 그래서 나는 왜 짜는지 예. 그렇게 한 게 아니냐. 간첩을 만들 때는 짠 경력들이 있죠. 보수 야당에서. 근데 돌려보냈는데 왜 이걸 짜죠? 심지어는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어떤 날이냐. 예. 그날 다른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거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그것도 국감장에서 공식적인 질문에 창의적이네요. 등장을 하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창의적인. 마스크를 쓰더라도 집단적으로 마스크 쓰면은 예.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간첩 얘기 들을 수 있다. 간첩 얘기를 안 들리면 마스크를 쓰고 X자 표시를 해야 되는군요. 아, 그 X는, 예. 우리는 X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런, 이제, 예, 진솔한 그런 이제 예, 고백이죠. 하여튼, 전 대표한테 걸리면 이렇게 다 해체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정의당이 찍으면은 다 낙마한다. 정의당의 데스노트. 그래서 홍종학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것은 편법적으로 소위 이제 꼼수를 부려서 세금을 덜 내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야당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정의당이 뭐라고 하느냐 관심이 많아요. 예. 언론들도. 왜냐하면 정의당이 이 사람 안 돼. 그러면 결국 다 안 되거든요. 근데 근데 뭐 정의당이 아직 입장이 안 나오고 있어요. 정의당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좀 상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돼버린 게 정의당 아닌가. 눈에도 걸릴 정도면 안 되는 거다 이거거든요. 네. 어저께 저희들도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만은 네. 결론은 좀 뭡니까? 결론은 좀 이 신중한 네. 앞으로 이제까지 이제 여러 가지 사실들의 확인이 덜 된 게 좀 있고요. 네. 또 청문회가 시작도 안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지켜보기로 했고요. 이건 청문회의 해명을 들어보고 판단하자. 예, 그렇죠. 네. 그래야지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데스노트는 안 올라왔군요, 아직. 예. 그리고 나온 것도 보면은 뭐 확실히 거액을 갖다가 어린 중학생이 상속을 증여를 받는다거나 또는 이제 뭐 특목고 반대했는데 뭐 특목고 다닌다거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 시각에서 문제로 그 여겨지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 대목 자체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뭐 빈부격차나 이런 걸 감안해도 네. 그렇고요. 다만 이제 이게 구체적인 어떤 불법행위, 탈법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뭔가면은 제가 이 관련된 법을 낸 사람입니다, 지금.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격세 예. 증여할 때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네, 증여할 네. 때 지금도 그렇게 되면요 아들 딸에게 증여할 때보다 세금을 더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30% 추가로 내게 네.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0%만 더 추가로 낼 게 아니라 네. 더 많이 한 50% 내자라는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해결이 상속을 금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예. 사유재산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예. 상속을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세금이라도 많이 내게 하자. 이게 해법인데 이런 법 예. 부자에게 더 증세하는 법을 누가 반대했느냐? 예. 자유한국당 등이 반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난리 칠 것 같으면 미리 예. 이런 증세 법안에 찬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 법안 내면 또 막 몸을 막 떨어요. 몸을 막 예, 몸을 떨면서 반대해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 세금을 30%밖에 안 냈다 이러면 난리를 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더 내게 하면 그 법은 반대하고. 예, 그래서 예. 사실 홍종학 의원도 19대 때 예. 30%로 50%로 늘리자는 법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불편하게 했는 근데 그 법안을 법이 냈어요. 예.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안 됐죠. 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예. 저는 이런 걸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불법으로 만든 돈이 아니라면 부자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다만 그 사회적 재분배나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상속하거나 할 때는 세금을 다른 내라. 나라처럼 예. 좀 많이 내 가지고 재분배가 효과를 보도록 하는 게 그게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이 프레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프레임만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홍종학 후보의 나름의 부의 대불림에 대한 경제적인 자신만의 그 입장이 담긴 거 해법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근데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들어봐야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정의당은 매정하죠. 낭만하면 낭만하고 딱 찍어버리고 요사하는 낭만가 아니라 청문회까지 들어봐야 되겠다. 예, 이렇게 정의당은 정의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코너. 어떨 때는 사람들이 없애버려야 된다고 문자가 쏟아지고 어떨 때는 환호하는 내부자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 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처음으로 당에서 뭐 하나 맡아봤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근데 김성태 의원님, 예. 최순실 재산 몰수 안 합니까? 아니, 그 최순실 재산 몰수를 위해서 특별법 발의도 지금 안민석 의원과 많은 동료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하셨잖아요. 그 자한당 중에서 유일하게 김성태 의원 한 분이 특별법 서명도 하셨는데요. 예. 자한당은 여기 대해 가지고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아니, 그 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 통과시키기 싫으니까 괜히 뭐 합당한다, 뭐 탈당한다 하면서 우당탕당 하면서 국민들 시선을 딴 데로 아니, 끄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최순실이가 얼마나 지금 고마워요. 법을 특히 공장장. 심의하고 논의해서. 공장장을 의견을 다 세게 꺼내가지고 최순실 재산몰수 확 들어가게 해가지고 일각에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최순실이가 공장장하고 주진우를 굉장히 고마워한다고. 안민석 의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특별법은 저 아무래도 입법기관인 우리 각 의원들을 정파나 정당 다 달리하고 또 정치적 이해관계 다르겠지만은 그 법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의원께서 끊임없이 우리 의원들을 만나고 최순실 재산 몰수에 대한 이 당위성이나 또 정당성에 대해서 폭넓게. 동의하시죠? 저는 그 부분. 몰수해야 되죠. 근데 지금 정기국회가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특별법 제정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께서 그 가능성. 최순실 재산 몰수 지금 한 번도 못하게 생겼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국민 건데 여러분, 국회는 지금 최순실 재산 몰수 저도 이야기 전혀 좀, 지금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이야기 좀 김성태 의원님 서명만 했지 네. 속으로는 전혀 생각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안민석 해명해 의원께서 보십시오. 그 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처절한 진정성이 국회 내에서 이렇게 의원회관 방에 299개를 돌아다니면서 이 법 꼭 처리되어야 된다는 그런 뭐 입장을 그렇게 슬퍼하고 뭐 설득하기보다는 맨날 이 아니 최순실 재산 몰수 못하는 게 안민석 탓입니까? 뭐 안민석이 끝나지 않은 전쟁 책이나 팔려고 전국에 유람하고 심지어 미국까지 그 북콘스턴을 열고 아니 책을 우리는 팔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 법 통과를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예? 그러고는 여기 김호준 공장장 앞에서는 말이에요 국민들 앞에 호소하고 그래서 좀 안 맞아요. 제가 최순실 재산 몰수해야 된다는 이 말씀 드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북토크를 50회 하겠다고 약속을 이 자리에서 했지 않습니까? 몇 회 하셨어요, 이때? 오늘 경기도 화성에서 하는데요. 오늘이 40번째입니다. 아우, 힘들어요. 예, 아주 자기 할 힘들고요. 건 다 하면서 이 최순실 특별법 처리 안 된다고 동료원들한테 또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럼 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데 예.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 저희 쪽에서도 좀 미온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적극 반대고 국민당은 말로는 당론으로 채택을 지난 연말에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국민당이 여기 돼가지고 특별법 서명을 한 20명밖에 안 했다고 해서 뭐 그런 좀 반대 뉘앙스로 이야기, 저는 그런 건 아닌데 특별법의 서명을 절반밖에 안 했던 이야기를 한 건데 국민당 측에서 오해를 했어요. 왜 안민석이가 국민당이 반대한다고 했느냐. 우리는 당론 발의까지 지난 연말에 했는데 저는 사실 그 몰랐는데요. 그 점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점은 제가 소홀히 챙기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당론 발의하고 난 다음에 지난 1년 동안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네. 이 점을 제가 좀 아쉽게 생각드리고요. 지금 저 이야기는요. 뭐 그래서 그런 국민당에서 이야기 했더니 또 국민의당에서 저 안민석 의원 또 윤리위원회 국회 제소하겠다고 제소하겠다는 그렇게 입장 해서 밝히니까 이제 아니 여러 이야기가 제소 아니라 뭐 저는 뭐 안철수한테 고발도 받은 적이 있고 제소 할아버지도 괜찮은데 그럼 국민당이 당론 발의를 했으면은 나서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특별법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당이 한번 앞장서 주시고 그러면 제가 국민당 제가 박수 쳐드리고 안철수도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업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그 같은 안식끼리 금방 좋았다가 얼마 전에는 또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우리 안민석 의원 또 고발건 이렇게 치하했다고 얼마나 안철수 의원을 또 칭송했습니까? 최순실 국면에서 안시들 이상하죠. 아니 국민당이 저를 띄워주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어땠습니까? 아니, 뉴스 방송에서 한 말씀 했다고 그래가 다 했던 얘기니까 방통위에 방통위에 저를
제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얼마나 당에서 또 처음으로 자리 겪었어요. 맡으니까 어떠세요? 예. 잘 적응은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이런 거 맞는 거 싫어해요. 싫어하고 저는 여의도 국회를 별로 안 믿거든요. 제가 국회의원이지만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 이게 저는 너무 이게 싫어요. 이게 제 체질에 안 맞고 국회의원도 제 체질에 안 맞지만은 그 위원장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때. 아니 그거는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이렇게 물으면 어떡해요. 응? 근데 이게 제가 독일을 다니는데 그냥 국회의원 개인으로 온 것보다도 당에서 특별위원장으로 왔다 하면은 도와주는 분들이 더 신나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당에다가 이걸 요구를 했던 것이고, 이제 한 달, 이 활동 기간은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에 특별제정 안 되면은 저도 이제 짐 싸가지고 이제 최순 재산 몰수 이제 저도 손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성태 의원님 서명을 하셨잖아요. 저 전국 다니면서 그래도 유일하게 김성태 의원님 혼자 서명하셨다. 자유한국당 중에서. 그래서 같이 좀 토론회도 하고, 좀 국민들과 함께, 이 국회는 절대로 이걸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과 함께 최순재산 몰수 특별법 제정, 공장장도 다스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밀당한다는 지금 이야기가 있어요. 최순실 재산부터 빨리 몰수하고, 그리고 이제 다스, 자, 의원님. 무상급시, 그렇게 갑시다. 무슨 얘기인지 좀 알겠고요. 끊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얘기하셨고. 바른당에서 몇 명 갑니까? 자유한국당으로. 제가 단정적으로 그분들 이렇게 몇 분 오시는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숫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숫자까지 열거는 되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상당수 의원들이 7명입니까? 이미 결심을 거의 한 것 같습니다. 그게 7명 이상이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숫자를 말씀 안 하신다고. 최대 몇 명입니까, 일단은? 10명 정도 보십니까? 네, 10명, 말씀. 10명, 11명. 항상 세상에는 박지류가 존재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탈당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7명이고, 그 다음에 자강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한 그 정도 숫자가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5분이 있잖아요. 네. 박지. 그분들 중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박지라고 안 부르시네요. 어쩔 수 없다, 이제. 근데 자꾸 제가 이야기하면 특정인이 거론되기 때문에 또 제 앞에 있는 분이 또 오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선도 탈당이 아니고. 눈치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같이 넘어갈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11명으로 저는 봅니다. 11명이요? 다음 주까지 11명. 10월 13일 전당대전까지 11명. 1차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1차는 그 정도는 안 된다.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남경필 정병국 의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보수 대통합적인 차원에서 통합전대 하자고. 전당대회를 하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통합전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바른정당에서부터 11일, 13일 정해져 있는 그 전당대회부터 그게 이제 취소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구체적인 통합을 위한 실무적인 통추위, 이런 기구에 의원들이 참석하는 그런 당론이 정해져야 할 것이고, 이런 논의를 위해서 어제 긴급어총을 바른정당이 늦게까지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안 났고. 중요한 바른정당의 대주주주의 한 사람인 유승민 의원이 통합전당대회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통합전대는 어렵다고 봐야죠. 이건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의 마지막 프로세스로 최고위를 열어서 확정하자. 네. 이 최고위 열면 실제로는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고위를 홍준표 대표가 못 열고 사실은 약간 인기적 미적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결론이 났나요? 홍준표 대표가 그랬다는 그런 입장보다는 이제 우리 원내 체제가, 정호택 원내 체제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제 일방적인 이제 공영방송, 이런. 잘 살리기. 탄압행위에 맞서는 투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상복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또 당내 문제로 이렇게 당 최고위가 지금 이 시점에 열리는 게 마땅하냐, 그런 고민은 잠시 있었지만은 열기로 했나요? 어젯밤 최종적으로 홍준표 대표는 3일날 최고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 근데 최순실 재산 몰수는 안 합니까? 아니, 좋은데 언제까지 최순실 몰수만 이게 이야기할 말이에요.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이런 통합이라든지 탈당 이런 이야기가 아니면은 지금 이 전국에서는 핵심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이게 마무리를 위해 가지고 재산 몰수 이것이 국회나 언론에서 관심이고 화제가 돼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재산 몰수가 묻히고 난데없이 통합 탈당 이런 이야기가 지금 언론에 초점이 되고 있는 너무 걱정하지 거거든요. 않으셔도 되는 게 순차적으로 급한 거 하고 또 그거 다시 돌아가서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럼 재산 몰수 된다고 봐요? 안민석 공장장은? 의원님.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찬스 다시 옵니다. 이번 예. 국정감사에서도 이 방송의 공정성이나 균형성 이런 게 얼마나 지적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김원중 공장장이 얼마나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래도 예? 이 보수 정당의 입장을 그래도 이 청취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래도 들려주려고 하는 그 균형성마저도 안민석 의원은 보면 대체로 깨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공장님 제가 딱 하나만 요거 딱 하나만 물을게요. 국회가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통과시켜 줄까요? 빨리 좀 지금 빨리 좀. 지금 어렵겠죠. 좀만 그래, 기다려주시오. 안 된다니까, 이게. 예. 다른 이슈에 한 묻혀가지고 다시 올라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이제 출당이 기정사실화되고 나면은 이제 서체 문제는 사실상 어총 사안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원내대표인 정우택 대표께서 이 공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이거 만약 의총이 만약에 의총 자체가 수집되기 힘들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어느 쪽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 결과가 파국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의총에서 서청원, 최경환 출당 결의가 안 되면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지금 뭐랄까요 타격을 크게 입는 거 아닙니까? 예, 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이제 또 어떻게 전망하세요? 의총은 열린다 안 열린다? 홍준표 대표는 윤리 결정을 네. 상당히 지금 존중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총 소집은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판단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열리긴 열립니까 의총이? 1번 의총은 열린다 안 열린다? 직접적으로 이 문제만 가지고 열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다. 용이하지는 않는 현상이죠. 의총 자체가 열리기 쉽지 않다. 만약인데 우여곡절 끝에 열리면 지금 현재 당내 분위기로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이 출당이 될 정도의 3분의 2 표가 모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네. 국민적 여론이 여론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당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여론이 아마 우리 어총의 결과로 가름되죠. 의원님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망하자면. 그걸 지금 이 방송에서 그 전망을 그렇게 개인적인 전망인 거죠, 그냥. 저는 네. 그 부분은 거듭 한결같습니다. 국민 여론이 이 부분에 대한 되게 결정. 어렵죠, 출당. 현재는. 사실상 이 문제는 우리 당이 유능한 정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유능한 정치라는 어떤 건가요? 그건 바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밖에 없는 거죠. 아니 사실은 지금 국민 요거 좀 여론 물어봤어요. 말씀하셨지만은 국민들은 여기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은 올해 넘기기 전에 적폐청산 좀 독하게 하고 넘어가자 그거거든요. 예. 적폐청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 핵심이 과거 부정재산을 몰수하는 여기 국민들은 다 그런 기대를 하고 바라고 있는데요. 정기국회가 마지막인 날, 마치는 날이 12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딱 한 달 남았죠. 이 한 달 동안에 지금 국회의 분위기나 절차상 이 법사위원회가 특별법을 상정해서 논의하고 통과시키고 저는 지금 물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금 상황이라고 불가능에 봅니다. 가깝다고 저도 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현재 그건 국민들에게 상황에서. 일단 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순실 재산 몰수를 하지 말 것인가를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도전해야죠, 또. 다시 도전한다 그러면 예. 국민들이 국회는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국회에다 요구하고 압박하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국민들이 해주시지 않으면 이 법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재산 지금- 몰수는 어렵다고 지금 이제 생각합니다. 공장장의 이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최순실 재산 몰수에 관한 입장을 지금 계속 지금
뭐 저 발언 중에도 아니 국회의원들이 관심 별로 없으니까 저라도 이렇게 뭐 그러니까 절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아니 왜냐하면 국민들은 안민석 이게 당연히 의원님한테 재산 몰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울 너무 거다 걱정하지 이야기하면은 마십시오. 안 잊고 있습니다. 사람들. 어제 밤에도 후배들하고 맥주를 마시다가 야 이거 안 될 거야라고 했더니까 그 중에 한 명 기절해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예?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이 국민들이 아마 제가 기억을 제안합니다. 하실 거예요. 예? 그 북콘스트 조금 이렇게 유예하고 여기에 집중하세요. 어디에 집중해요? 아니 지금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네. 본인이 대표 발의하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북콘스트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물론 전국의 현장을 다니시면서 최순실 재산 몰수의 당위성에 대해서 또 직접 국민들을 만나는 그 아니 시간도 제가 이렇게 하니까 소중한데 일각에서는 도지사 행보하는 거라고 요 사안인데. 하는데 정말 아니, 저는 그걸 내일 저는 나가서 얘기하시고요. 그창 가서 북토크하고 아니 도지사 행보가 아니고 아니, 나는 그래요. 행보라고 이야기 도지사 하시면은 문제도 저 그 이야기 나왔는데 네. 아니, 민주당의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 문제는 예? 사실상 뭐 성남의 이재명 시장이 거론되고 뭐 남경필 뭐 현 지사보다 몇 배 우다 뭐 이런 괜찮다네? 조사도 나오는데 이재명 시장은 어찌 보면 거저 먹는 거예요. 저 안민석 의원은 그 엄청난 탄압과 저항 투쟁으로 자기 지금 이름 석자를 지금 내걸고 이재명 있는데. 시장 훌륭한데 왜 그래요? 아니 뭘 특별법 또 통과되면은 제가 이런 이 특별법 얘기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거론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안 되면 된다니까, 이번에 특별법이.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하면 아니요. 되죠. 내년에는 안 돼요. 안민석 내년에는 의원님. 개헌하고 지방선거 전국인데 폐지가 넘어가 버립니다. 바람 불 때 연날 내년에 상반기 안 되면 후반기에도 계속 잊지 않고 물 들어올 계속 때 하겠습니다. 예. 노젓는 거죠.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물리적 시간이 지금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뭘 갑자기 뭐 물에다 노를 젓는 이야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건 중요한 것은 통합입니까? 예, 서초원 통합입니까? 최경환 탈당 적폐- 됩니까? 적폐청산이라는 역사적으로 아무 미명하에 의미가 없어요. 예? 이혼했던 부부가 다시 뭐 합쳐 본들 그게 무슨 뭐 의미가 있어요. 그냥 뭐 1년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위장이혼이라고. 근데 위장이혼인데 이걸 다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장으로 이혼했는데 이게 다시 이게 합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상황에 봉착한 거예요. 근데 국민들 다 알아요. 예?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국정농단 부역했던 거에 대한 반성 없이 뭐 합당 아니라 합당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국민들 지지받기 어려울 겁니다. 안민석 의원님 그만하세요. 예? 참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 분노는 국민들 여전합니다. 그 분노를 계속 살려나가야만이 이 정권의 국민적 여론과 지지를 등에 업고 국정 운영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큰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언제까지 이렇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과거를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미래를 위한 국민 대통합을 그런 그 통합의 시대를 갖다 주창해야 될 어제 죄를 벌하지 않는 것, 내일의 더 큰 범죄에 대한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다. 처럼 이런 참모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알베르 까미. 대통령께서 더 큰 안민석 이렇게 김성태 의원님. 예? 대한민국의 통합을 해나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걸 아셔야죠. 서류를 분석하고 그런데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성격이 아예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JTBC의 관점이 자연스러운 관점이긴 합니다. 시기가 맞기 때문에 예. 120억대가 있었다고 정호영 특검이 발견했는데 덮었다고는 최근에 보도가 됐잖아요. 네. 예. 그 금액과 이 금액이 대충 거의 비슷하기 예, 때문에 거의 맞는데 예. 거의 맞아서 그래서 다스에서 해외에 있는 계좌들을 가지고 120억을 만들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때 정호영 특검이 120억 원대 비자금이 나왔다는 거 한 것은 MB 몰래 딴 주머니 찬 다스의 임직원들에 대한 임직원들이 만들어 놓은 비자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비자금 덩어리였던 거죠. 자, 비자금 덩어리가 여러 개 나왔고 심상정 의원도 사실은 JTBC가 보도한 그 내용이 정호영 특검이 덮은 그 비자금이 아니냐. 왜냐하면 규모가 120대거든요. 시기가 맞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 생각을 한 맞아요. 것 같고 지금 주진우 기자의 주장으로는 아니 더 120억 이게 특검이 덮은 거여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밝혀진 거고요. 그게 아니라 별 게 더 있으면 더 좋죠. 또 나온 거니까. 아니 예. 그게 또 다른 덩어리. 또 다른 덩어리가 있다. 그때 100억은 소위 이제 그 다스 내부에서 해먹은 비자금이고 그거 외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받아갔던 것들이 몇몇이 네. 있다. 네. 특정 외환은행과 그다음에 특정은행과 교보생명. 지점에서 등등. 이건 정확한 내용은 이제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에서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덩어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차근차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JTBC가 나오는 바람에 한꺼번에 당시에 2007년도에까지는 다스에서는 됩니다. 그런 큰 회사에서 뭐 장부가 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로 써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는. 다음 주에 제가 수기 장부를 하나 이렇게 샘플을 가져올게요. 장부에서 찾아와서. 그런데 다 어디서 가져오나 몰라요. 2008년도에 그 특검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양산 폐기물 업체에 1톤 차분량 3개를 가져다가 이렇게 폐기했어요. 근데 폐기했던 그 직원이 또 보낸 또 편지를 하나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2007년 10월에서 11월에 MB가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BBK 주가 조작 사건과 다스 실소유주 사건들로 검찰 조사가 있었는데 자료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다스에서는 모든 서류를 모든 장부를 태웠대요. 근데 어떻게 찾나 이제 다 태워가지고. 회사에서는 그 도저히 다 태우기가 어려우니까 1톤 트럭 세대 분량으로 회사 관련 서류를 부산 관련 양산국도변 고물상에 옮겨가지고 파쇄해가지고 처분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권 전무, 문 부장, 손대리 협의하에 자료를 옮기고 폐기하였는데 그때 자료 중에는 공문 형식으로 된 BBK 관련 자료와 돈을 주고받는 영문 서류가 있었고요. 맨 마지막에 이 서류에는 MB의 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스의 내부 문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인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폐기했다는 거는 이제 지금은 입증할 수가 없죠. 네, 관련자들의 진술 정도만. 폐기한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또 신빙성은 있죠. 그 JTBC에서 보도한 그 자료를 보면 네. 개인 명의에서 다스 명의로 갔기 때문에 그 자금의 원천을 따라가 보면 금방 이게 어떤 자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폐기해도 그건 명백하게 지금 계좌번호까지 다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보통의 비자금은 회사에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비자금은 밖에서 김재정 씨 사망하자 밖에 개인 명의로 있던 게 회사로 들어와요. 예. 이상한 흐름이에요, 굉장히. 그것도 비자금으로 이렇게 물론 비자금이죠. 그렇죠. 빼돌린 정상적이지 않은 돈이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명의로 돼 있던 걸 다스로 옮겼기 때문에 비자금이- 금융실명법도 위반이죠, 그 당시에. 네. 비자금이 많으니까 참 좋네요. 적합도 네.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야기거리도 많고. 그러면 당시 BBK를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 소속의 혹은 BBK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난 지금 현직에 거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냥 수사하면 됩니다. 뭐 압수수색 하지도 않고 옛날에 있었던 걸 캐비넷에서 꺼내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다시 BBK가 수면에 올라오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겠죠.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분들은 BBK 수사가 제대로 잘 됐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몰라도 최소한 주장을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잘 됐다. 예. 그러니까 일단 수사가 어려워요. 일단 이 BBK와 다스의 진실이 밝혀지려면 이 검사들의 양심 고백. 국정원에서 검사들이 진실을 막았던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막았는지 제 사건에서 사실 좀 알 수 있어요. 당시 BBK 수사의 정점에 최재경 전 민정수석 그리고 김기동 검사 많이 거론되는 분들이죠. 네. 이 김기동 검사하고는 주진우 기자도 안홍구 청장님도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원고 피고 관계였어요. 네. 이 사람들이 저를 다 고소해가지고요. 전 제 수사를 해서 저를 구속시킨 사람이죠. 이미 김기동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 당시에 BBK 했던 분인데. 저를 한 번도 조사도 하지 않고 한 번도 나오라고 이야기도 없이 원래 바로 최순실 비자금 찾으려고 등장하신 출연을 시작하신 분인데 하다 보니 이렇게 BBK로도 다 연결돼 자, 있어요. 예. 연결됩니다. 그 당시 BBK 수사검사들이 최재경, 김기동, 김우곤, 장영섭, 배종혁, 최성원, 박철웅, 박광배, 김양수, 김영석 다 지금 굉장히
좋은 부서에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기동 검사하고 인연이 특별하시다고. 그렇습니다. 네. 국세청에서 저를 청구 수사를 시켰고요. 그 당시에 이현동 당시 차장이 서울지검장인 노황균 씨한테 찾아갔다는 이례적으로 갔다. 근데 그때 제 수사를 시키기 위해서 같은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수사를 한 사람이 김기동 씨인데, 김기동 씨한테 그 당시 최재경 씨가 김기동 씨한테 이 BBK 다시 수면으로 떠올린다는 걸 수사하지 말아라고 했다는 것을 내가 조선일보 간부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화가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일화가 서로에 길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일화가? 이제 김기동 씨가 수사를 김기동이 담당 검사였는데 예. 김기동이 검사하려고 했더니 최재경 전 검사가 최재경 씨가 안원구 수사하지 마라. BBK 다시 떠올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렸다고요? 그렇죠. 말렸다는 것을 이제 조선일보 들었다. 간부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분들이 수사를 하게 되면 BBK가 수면으로 떠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구속되셨고요. 자, 김기동 검사는 1년만 갔다 오셨고 그래서. 네, 예. 네. 김기동 검사는? 네, 김기동 검사는 김경준한테 자기한테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형량을 네가 이명박을 빼주면 형량을 그런 뒤에 줄여줄게 있었다는 주장을 김현준 씨가 했죠. 메모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김기동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방산비리에도 나오고 다른 데도 나오는데, 지난번에 140억이 다스로 갈 때, 그 당시에 김경준 씨가, 에리카 누나가 언제 금방 들어갈 테니까 잘 봐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썼던 사람이 이밤이다, 김기동. 그렇죠. 굉장히- 예. 주진우 기자, 아나운서 청장이었습니다. 최고 인기 근호입니다.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들으신 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저 어디서 났어요?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예. 라디오 연설 기억나십니까? 예, 매주 예. 했죠. 예. 그래서 방송국 PD들이나 불만 많았었죠. 예. 대통령 추적 연설을 맨날 하냐고. 예. 근데 거기에 국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된다. 예. 엄벌에 져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네. 옳으신 말씀이죠. 자, 주진우 기자, 안원구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랫동안 이미 2달 이상, 거의 3개월째 진행하게 된 이 코너. 저희가 처음 이 다스 얘기를 꺼냈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구조부터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BBK 10년 전이 아니죠. 17년 전으로 거슬러 나가서 또 땅이 있었다, 이게부터 해가지고 참 복잡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전체 그림은 이해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다스는 누구 거냐고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JTBC가 다스 관련 특종을 굉장히 아침 이른 시간에 급히 내놨어요. 비자금을 찾았다.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찾았다. 예, 비자금 계좌라고. 근데 이제 내용을 자세히 듣고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2달 전에 다뤘던 문서 이야기 같은데. 안원구 청장님 아닙니까? 예, 지금 이쯤에서 제가 좀 고백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주진우 기자가 찾은 문건 속에 비자금으로 보이는 명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아무도 안 받길래 제가 JTBC에 그걸 줬어요, 사실은. 주진우 기자한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말은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을.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JTBC가 아주 제대로 기사, 문서의 의미를 저희는 읽고 지나갔었거든요. 뭐냐면, 이건 김재정 씨, 차명 계좌, 김재정 씨 이름 하에 관리되는 차명 계좌로 의심된다. 이것이 결국 비자금 아니겠는가. 이런 식의 아주 짧은 코멘트만 하고 넘어갔어요. 예. 예, 그랬는데, 여기서 JTBC는 뭐랑 매치를 시켰냐면, 이거는 JTBC의 공입니다. 공인지 실수인지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2008년에 이제 정호영 특검이 있었습니다. 정호영 특검이, 도곡동 땅에, 소위 말해서 BBK 특검이었죠. 예, BBK 특검. 덮어주기 특검이었죠. 예. 그 특검 때,
실제로 다스의 차명 계좌로 약 뭐 120억 대의 비자금이 조성된 거를 찾고도 덮어버렸다. 이런 얘기 저희 방송에서 몇 번 했는데 액수가 거의 비슷해요. 예. 아, 그래서 JTBC는 소위 이제 정호영 특검이 덮었다고 하는 120억 대 비자금의 계좌를 확보한 것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갔고. 예.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안홍구청장의 공이 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그 정호영 특검이 찾은 그 비자금은 네. 그때 당시 사장 김성우라는 사장이 그 권안무개 전무랑 해서 관리하던 따로 MB는 모르던 자금이었어요. 그래서 그 MB는 모르던 비자금을 찾아서 MB 쪽 다스한테 돌려준 게 그때 100억 원대 그 자금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르던 비자금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것으로 했겠죠. 자, 아니요. 2007년까지는, 네. 다스는 이명박의 회사고, 이명박이 수시로 돈을 찾아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산화를 시키면 안 돼서 수기로 장부를 만들었어요. 수기로. 그래서 장부를 만들고 돈을 계속 빼갔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렇게 빼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워낙 그렇게 장부도 제대로 안 되고 전산화도 안 됐으니까 이거 빼먹기 좋지 않습니까?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 잘못이 없죠. 그 비자금에 대해서 몰랐다면. 자, 100몇억에 대해서는 없는데 그것만 비자금이냐? 그것 말고 또 있어요. 이번에 나왔던 그거는 이것 말고 또 다른 비자금이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정호영 특검이 찾았던 120억 그 비자금은 그러니까 MB는 모르고 그 임직원들이 해먹다가 걸린 돈이었어요. 라고 지금 주진우 기자는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럼 그 자금들을 다스로 옮겼는데. 그 자금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런.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또 다르게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에서 대통령 되기 전에.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혼자 진도 나가지 말고. 자. 지난번에 저희가 대통령 안가에서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당선자 시절에 안가에서 이동영이라는 사람이 오고 어떤 사람이 와서 사장을 잘라라 말라 이렇게 해서 안가에 왔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때 잠깐만. 혼자 막 진동하는데 한 달 전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된 이후로도 다스의 인사와 관련해서 직접 지시를 안가에서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지금 혼자 막 진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인사와 그 비자금 얘기였는데 비자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그때 있었어요. 그런데, 다스의 비자금은 너무나 많아서 그 120원 그 특검이 발견했던 120억 덩어리는 다른 덩어리고요. 이게 원장이 여기에요. 연필로 이렇게 메모하고 했던 원장인데. 그럼 그건 내한테 준 거 아닌데? 그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또 새롭게 나왔네요.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그때 당시에. 또 다른 거예요. 예, 그럼 여기 있어. 비자금이 여러 갈래가 있었네요. 자, 그러니까 비자금이 여러 갈래가 있고. 아니, 이런 회의는 밖에서 다 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야지. 아니, 지금 여기 비자금 덩어리는 여러 덩어리가 있고 120억은 다른 겁니다. 비자금이. 잠깐만. 정리를 다시 하자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가면. 자, 저희가 2달 전쯤에, 김재정 씨는 다스의 소유주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처남입니다. 근데 사망을 하죠. 사망을 해서, 사망을 했을 때, 김재정 씨와 몇몇의 차명으로 관리되던 계좌가 40개 이상 있었어요. 예. 그 계좌에서 약 120억이 회사로 들어갑니다. 다스 회사로. 그 문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2달 전쯤에 김재정 씨 관리하에 있던 차명이 사망을 하자 아마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근데 JTBC가 이 문서를, 2008년에 정호영 특검이 120억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요게 요 돈이구나. 라고 추정된다고 보도를 했어요. 했으나 제가 설명 좀 주진우 기자의 주장은 그 돈은 그 돈대로 따로 있고, 예.
더 좋은 뉴스죠. 네. 또 있다니까. 아니 그렇죠. 비자금이 많이 있었어요. 비자금 그동안 100억 그 돈도 대 따로 있고. 100억대 덩어리는 여러 덩어리가 있었어요. 제가 비자금을 하나만 공개할게요. 저한테 기자들이 취재하기 좀 버겁고 어렵고 그러면 안원구청장한테 가시면 아까 단독도 막 주시니까 그러니까 자, 가면 됩니다. 다른 비자금 공개할게요. 여러 비자금 덩어리가 있어요. 100억짜리. 자, 2007년도에 그 대선 직전에 다스 실소유주 논란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했어요. 특검 전에. 그때 그래서 자금을 자꾸 정리하게 되는데 백억대, 수십억대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데 120억은 또 다른 덩어리고 100억짜리 비자금 하나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경주 외환은행 그 지점에서 문 닫기 30분 전이었어요. 그때 김진 사장 아시죠? 예, 알죠. 김진 사장 이영배라는 사람은 또 다른 다스의 차명회사 금강이라는 데 대표예요. 이 사람이 가서 100억짜리 수표를 한 장 찾았어요. 2007년 며칠 날? 2007년도에 예. 며칠 날인지는 몰라 나도. 경주 외환은행 지점에서 100억짜리 수표를 사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가 와서 100억짜리 수표를 하나 찾았다. 수표를 하나 찾아가서 MB한테 갖다 줬답니다. MB한테 갖다 줬다. 네, 그때가 언제쯤이었냐면 라고 이 누군가가 지금 제보를 한 제보했어요. 거죠? 그 뉴스를 보고 그 내부자가 지금 전화를 했는데 그런데 2007년이 아니라 BBK 특검이 끝나갈 때니까 2008년 초죠. 예. 2008년 초였고 꼬리볶음탕을 먹기 3일 전이었다고요. 구체적인 날짜를 하고 있습니다. 꼬리볶음탕을 먹기 2, 3일 그건 전에. 2008년 그 2월 달이죠. 네. 그 담당 직원은 아직도 다스에서 격리 직원으로 있는데 이 100억을 찾고 이 관여했던 사람은 조땡땡입니다. 조땡땡. 그렇습니다. 이건 또 다른 비자금입니다. 다스의 비자금입니다. 100억짜리입니다. 그 비자금 심플한 거. 세 가지 종류가 일단 오늘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2달 전쯤에 저희가 김재정 씨 사망 이후에 계좌와 번호가 쭉 나온 게 있거든요. 예. 그게 120억대였어요. 그리고 2008년 정호영 특검 때 비자금을 찾았는데 회사에서 덮어버렸다고 하는 비자금이 있습니다. 그 비자금과 김재정 씨 비자금이라고 추정되는 내용이 같은 건 줄 알았더니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 이제 주진우 기자는 주장하고 있고 JTBC에서는 아니 JTBC 몰라 그거 모르는 JTBC는 같다고 생각을 해서 네. 예, 자, 그렇게 추정을 한 JTBC 에서 것이고 본 자료는 예. 어떤 자료냐면 그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그래 명의로 돼 있는 있던 자금을 다스로 넘긴 자료죠. 다스로 옮긴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우리가 이야기냐면 설명한 게 맞아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실시간으로 회의 중입니다. 지금 이 돈은 무슨 돈인가? 그 자금들은 이제 정호영 특검이 지금 추정해 보면 정호영 특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아마 이제 있다고 해서 그거를 현실화 시켜서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추정했어요.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럴 수도 비자금 있겠습니다. 덩어리가 지금 다른 덩어리가 하나 있죠. 한 덩어리만 더 얘기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호영 특검이 비자금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두 분만 알아들으면 뭐해요? 두 분이 회의는 밖에서 하고 방송 내용을 해야 되는데 두 분은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봤느냐? 정호영 특검이 120억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비자금이 아니라고 예. 이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진성 씨 차명 중에 120억대를 이렇게 두드려 맞춰가지고 그걸 해명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설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 기자가 준 제가- 이 자료는 네. 그 자료가 아니죠. 그 자료가 아닙니다. 다른 자료예요. 예, 다른 비자금 정보. 그러니까 기자들이 오시면 내가 다 드릴게. 자, 그리고 하나 더. 잠깐만. 비자금 하나 더 공개하자고. 잠깐만, 비자금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지금 거론이 됐고요. 다른 덩어리 또 줄게. 자, 네 번째 덩어리가 나오려고 합니다. 네 번째 덩어리입니다. 강남 교보생명. 강남 교보생명. 옛날에 제일생명 사거리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교보생명 지점에서 이병모. 이 사람은 청계재단을 할 때 나오는데 지금도 청계재단 있죠. 재단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김백준 씨와 함께 그 집사라고 이명박의 불리는 이명박 그 대통령의. 자금 관리원이고 집사하고 건물 관리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돈을 찾아다가 다시 이명박한테 입금시킵니다. 돈을 얼마를 찾았어요? 여기는 수십억 된 것 같습니다. 수십억. 네. 자, 몇 가지 덩어리가 있는데 이 덩어리가 별개의 덩어리인데 그때 특검이 그 BBK 특검 때 이 비자금을 검사들이 다 파악했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지금 얘기한 경주 외환은행 지점에서
문 닫기 30분 전에 김진 사장하고 이영배 대표가 100억 수표를 찾아가지고 전달했다고 하는 거는 이것도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돈이 있다는 거를 그 검찰이 파악해서 알고 있는데, 클리어 되니까, 꼬리곰탕 먹기 며칠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을 다 털어주지 않습니까? 털어주니까 자신있게 그냥 돈을 찾아가지고 그냥 갔죠. 이것도. 털어주기로 결정돼 있으니까. 자, 근데 검사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검에서 그때 검사들이 파악한 비자금이 200억이 넘었어요. 100억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호영 당시 특검이 당시 파악한 금액도 100억대가 아니라 200억대였다. 훨씬 넘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그때 이상은이 조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삼성 VIP실, 삼성병원 19층 VIP실에 숨었어요. 숨어서. 누가? 이상은이요. 이상은 회장이. 지금 현재 다스 회장입니다. 네. 네. 회장을 조사하려고 하니까 글로 가서 그냥 병원에 있었는데 검사들이 와가지고 비자금에 대해서 처음에는 막 물었어요. 근데 나중엔 다 덮어줬죠. 근데 특검의 결과는 어쨌든 다 덮어진 걸로. 다 덮어줬습니다. 네. 근데 특검에서 이미 200억이 넘는 수많은 비자금 계좌와 비자금 덩어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 덮어줬습니다. 100억대가 아니라 200억대였는데 덮어줬다. 네. 그러면은 또 JTBC가 보도한 것과 또 다른 또 관점으로 거죠. 또 달라진 게 있네요. 여하간 JTBC는 JTBC 간점이 안홍구청장 간점이니까